여자 얼굴만 봐도 여성의 그곳의 크기와 힘을 알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상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이고 잠자리에서의 어떤 힘이 나오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얼굴에 새겨진 굴곡과 근육, 입 주변의 섬세한 움직임, 인중의 깊이, 심지어 귓바퀴의 모양까지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은밀한 부위, 그러니까 그곳의 크기와 감각까지 말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얼굴로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수많은 상담 사례와 실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관상은 단순한 얼굴 읽기가 아니라 몸 전체를 관통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얼굴 구조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 은근히 뜨겁겠구나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감은 대부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 얼굴에서 단박에 드러나는 그곳의 크기와 민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입술, 인중, 턱 밑의 곡선, 귀의 생김새까지 조용히 말하지만 강하게 드러나는 그 신호들 꽤 정확합니다. 상대는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영상의 마지막에는 관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까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얼굴을 본다는 건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상은 사람의 성격과 운명, 건강 상태까지 읽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거? 바로 여성의 그곳, 생식기의 크기와 감각까지도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와 고전 관상서들을 보면 얼굴 속에 숨겨진 곡선 하나하나가 몸속 깊은 곳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도록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할 부위는 바로 코입니다. 입술 바로 아래, 턱 위쪽? 우리가 평소엔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이곳은 놀랍게도 여성의 생식기 구조를 보여주는 관상학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관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의 쿠가 도톰하고 탄력이 있으면 그 안쪽은 넓고 깊다. 감각이 풍부하고 성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물론 이 말이 과학적 수치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인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살이 쪘다, 빠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가 몽실하고 탄력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체질 자체가 성적으로 건강하고 여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쿠가 가늘고 각져 있으며 움푹 들어가 있다면 생식기 자체가 작고 예민하거나 성적인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쿠일까요? 이는 태아 발달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와 쿠 부위는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분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뱃속에서 아기의 성기가 만들어질 때 얼굴의 이 부위 역시 같은 줄기세포에서 나눠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유일하게 생식기의 흔적이 남는 곳이 바로 이 쿠라는 영역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관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적 연결에서 비롯된 통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쿠가 잘 발달한 여성일수록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성적인 자존감도 높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쿠가 풍성하고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여성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쿠가 약하고 흐릿한 여성들은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향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쿠의 탄력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여성분들 얼굴에서도 그 사람의 성적 에너지나 체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마치 젊었을 때의 흔적이 얼굴 속에 조용히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내 쿠는 어떤가? 살집은 적당한가? 양쪽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관상의 진짜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위는 단순히 성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쿠의 형태와 느낌은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말의 스타일, 심지어는 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부위만 잘 보면 그 사람을 70%는 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입술은 단순히 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상에서 입술은 성적인 본능과 감정 표현의 통로이자 은밀한 욕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성의 입술은 생식기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형태와 움직임, 색깔, 촉감까지도 그곳의 상태와 놀랍도록 연결된다고 하죠. 먼저 입술의 크기를 살펴볼까요? 도톰하고 입체감 있는 입술을 가진 여성은 보통 생식기의 구조가 넓고 감각도 섬세한 경우가 많다고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릇이 크고 깊다는 뜻이죠. 반면 입술이 얇고 마른 여성은 그곳이 좁거나 예민하고 때로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과의 조화를 함께 봐야 정확하죠. 입꼬리 역시 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평소 말없이 있을 때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여성은 성적인 상상력이나 감각이 풍부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신호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입꼬리가 처져 있거나 말할 때 입 주변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여성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억제되어 있거나 자기 표현이 서툴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이런 특징이 단지 외형뿐 아니라 실제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입술을 어떻게 움직이며 말하느냐는 단순히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적인 긴장감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을 부드럽고 천천히 음성의 여운을 남기며 하는 여성은 성적으로 여유롭고 감각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말이 너무 빠르고 딱딱하게 끊어지는 경우는 긴장감이 많거나 감각에 대한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높죠. 즉, 입술의 움직임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과 몸의 습관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입술 주변의 주름이나 잡티, 색 변화도 그 사람의 생식기 상태를 암시한다는 해석입니다. 입술에 윤기가 있고 자연스러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면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이 좋고 여성성도 활발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입술이 창백하거나 갈라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다면 생식기 건강이나 성적인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죠. 입술을 다물었을 때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습관이 있는 여성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 억제가 심한 편입니다. 반대로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항상 숨결이 닿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알고 감각을 믿고 활용할 줄 아는 유형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잠깐 이런 분석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입만 보고 내 은밀한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관상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적인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변화와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지는데 이런 작은 힌트들이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입술은 어떤 모양인가요? 입꼬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말할 때 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몰랐던 내 안의 세계를 보여주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아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위는 인중입니다. 입술 바로 아래 작지만 아주 깊은 뜻을 가진 곳이죠. 생식기 건강과 민감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관상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입술 바로 아래, 코 아래까지 이어지는 아주 작고 얇은 홍. 우리는 이곳을 인중이라 부릅니다. 평소엔 거의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관상학에서는 이 인중을 굉장히 중요한 성적 신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좁고 작은 공간 안에 그 사람의 생식기 건강과 감각,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성 에너지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관상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중이 길고 뚜렷한 이는 감각이 깊고 생식기가 건강하다. 단순히 외모의 균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곳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민감하고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중의 길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긴 인중을 가진 여성은 생식기의 깊이도 깊고 자궁의 위치나 모양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깊이 있는 감각, 관계에서의 여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부드러운 기운이 몸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뜻이죠. 반대로 인중이 짧은 경우는 생식기 구조가 비교적 얕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몸과 얼굴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꽤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폭입니다. 인중이 가늘고 좁은 사람은 감각이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도 섬세한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에 있어서도 내면의 감정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죠. 반대로 인중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는 생식기 건강이 튼튼하고 감각이 균형 잡혀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인중이 너무 얇은 여성은 생리불순이나 성감저하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인중의 모양과 선명도입니다. 인중이 뚜렷하고 선이 깊게 파인 경우는 자궁의 기능이 활발하고 생식 에너지가 잘 순환되고 있다는 표시로 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여성성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일수록 이 인중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죠. 반대로 인중의 선이 희미하거나 중간이 끊겨 있는 듯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생식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 호르몬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의 검진처럼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얼굴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몸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지혜로 보면 무척 유용한 단서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인중이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좌우가 다르게 생긴 경우는 성적인 감각도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으로만 감각이 집중되어 있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 부부 상담 중에도 이런 얼굴의 구조와 관계의 패턴이 일치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중이 마치 일자처럼 평평하거나 중간이 꺼진 듯 보이는 경우는 성적인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거나 심리적으로 관계에 대해 벽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서적인 거리감과도 연결될 수 있죠. 반대로 인중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입술로 연결되며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경우는 감각이 풍부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도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자극보다는 감정 중심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처럼 인중은 단순히 얼굴의 일부가 아니라 생식기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위의 변화는 몸속 여성성 에너지의 흐름을 말없이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상가들은 중년 여성의 얼굴을 볼 때 인중을 가장 먼저 본다고 할 정도죠.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내 인중은 어떤가요? 길이는? 폭은? 선명도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주제는 귀와 귓바퀴, 특히 귀골이 닿는 자리가 보여주는 성적인 힌트입니다. 단순히 장신구를 꺼는 곳이 아니라 관상에서는 여성의 기질과 은밀한 감각이 묻어나는 곳으로 여겨지는 부위죠. 우리는 귀를 듣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관상에서는 귀를 통해 사람의 기질과 성향, 타고난 에너지까지 읽어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귀의 모양은 단순히 생김새를 넘어서 성적인 민감도와 감각,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보여주는 부위로 여겨져 왔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귓바퀴, 그리고 귀고리가 닿는 귓불 주변입니다. 관상에서는 이 부위를 성감수성의 반영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귓바퀴의 곡선과 귓불의 두께와 길이만 봐도 그 여성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관계에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귓바퀴 곡선을 볼까요? 부드럽고 둥글며 자연스럽게 휘어진 귓바퀴는 성적인 감각이 섬세하고 풍부한 여성에게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특히 귓바퀴 바깥쪽 라인이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으면서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면 이는 감각 수용체가 예민하고 자극에 정교하게 반응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반대로 귓바퀴가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는 감각이 예민하긴 하지만 그 자극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방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너무 강한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는 성향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귀를 가진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계심이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바로 귓불입니다. 귓불은 생식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위로 특히 여성의 귓불을 보면 자궁의 상태나 생식기의 민감도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관상가들의 오랜 해석입니다. 둥글고 도톰한 귓불은 생식기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감각이 균형 잡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의 리듬에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죠. 반대로 귓불이 짧거나 딱 붙어 있는 경우는 감각 수용력이 낮거나 스스로를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해석이 따릅니다. 실제로 이마나 턱 라인이 강한 사람 중에 귓불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는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의 기준이나 통제력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적인 감각도 다소 둔하거나 지적인 영역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귀고리를 거는 위치는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귀고리를 거는 위치와 습관은 그 사람의 성적 자신감과 감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귓불 아래쪽 가장 말랑한 부분에 귀고리를 거는 여성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감각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귀의 안쪽, 귓바퀴 가까운 쪽에 조심스럽게 귀고리를 다는 여성은 상대를 먼저 살피고 감정을 조금씩 열어가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귀가 얼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귀가 얼굴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내향적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가 얼굴에서 살짝 떨어져 바깥쪽으로 열린 형태인 경우는 개방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상은 과학적 데이터와는 다르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과 통계에서 나온 통찰이라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혜죠. 특히 중년 이후 얼굴의 변화 속에서 귀의 모양은 비교적 늦게 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거울을 들어보세요. 내 귀는 어떤가요? 귓불은 말랑하고 도톰한가요? 아니면 붙어 있나요? 귓바퀴는 부드럽게 휘어져 있나요? 날카롭게 꺾여 있나요? 귀고리는 어디에 거는 습관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진 사람인지,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위는 골반과 하체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굽다, 엉덩이가 크다를 넘어 골반뼈의 각도와 하체 근육의 조화가 그곳의 크기와 감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관상과 체형의 만남?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골반과 하체 라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이 넓거나 엉덩이가 풍만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스럽다 혹은 건강하다는 인상을 주곤 하죠. 그런데 관상에서는 단순히 볼륨이나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의 각도, 엉덩이의 근육 분포, 하체의 힘줄까지 이런 구조 속에 그 사람의 성적 감각, 생식기 구조, 심지어 감정의 흐름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골반뼈의 너비에 대해 살펴볼까요? 관상에서는 너무 벌어진 골반보다는 적당히 모아진 듯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골반을 더 좋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골반은 관계할 때 감각의 집중이 분산될 수 있고 내부 장기 특히 자궁이 아래로 처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골반이 단단하게 모아져 있으면서도 적당한 곡선을 가진 여성은 생식기의 탄력과 감각이 뛰어나며 실제로도 감정적인 안정감과 성적 집중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엉덩이가 크면 그곳도 크다는 속설은 사실일까요?
관상에서는 단순한 크기보다는 근육의 탄력과 분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단단하게 조여진 엉덩이는 골반 근육과 함께 생식기 주변의 조임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반대로 엉덩이는 커 보이지만 근육이 흐물흐물하고 중심이 아래로 처진 경우는 관계시 감각이 무디고 파트너와의 조율이 어렵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체는 그곳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허벅지와 골반 사이가 매끄럽고 연결이 자연스러운 여성은 성적인 감각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허벅지가 지나치게 말랐거나 하체 근육이 양쪽 비대칭으로 발달해 있다면 신체 에너지 흐름이 고르지 않고 감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또 재미있는 건 하체를 볼 때 관상가들이 주목하는 앉은 자세입니다. 평소 의자에 어떻게 앉는가, 허벅지를 어떻게 정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 흐름과 몸의 긴장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자세는 골반 주변 근육이 단단히 잡혀 있고 생식기 감각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한쪽 엉덩이에 체중을 싣는 습관은 골반 근육이 약하거나 감각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상 중에서도 특히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위는 엉덩이의 상단 라인, 즉 허리에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그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내려가는 경우는 감각과 움직임이 유연하며 파트너와의 조화를 즐기는 타입으로 보죠. 반대로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는 감각의 균형이 불균형하거나 몸과 마음이 쉽게 긴장하는 체질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중요한 건 하체의 살집과 근육의 비율입니다. 너무 마른 하체는 감각 수용력이 약하거나 피로 누적이 심한 신체 구조일 수 있고, 지나치게 살이 많은 경우는 순환이 느리고 감각이 무딜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하체는 살과 근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탄력 있게 붙어 있는 형태, 즉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하체죠. 이런 여성일수록 관계에서도 자기 감각을 잘 알고 활용하며 상대방의 흐름도 세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무릎 뒤쪽과 발목의 유연성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거나 근육이 불균형하게 당겨져 있는 경우는 하체 혈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는 곧 생식기 쪽의 감각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다리 뒤쪽 근육이 굳어지는 여성은 몸뿐 아니라 감정 표현도 점점 무뎌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보세요. 내 골반은 어떤가요? 엉덩이는 탄력이 있나요? 아래로 처져 있나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은 균형 있게 붙어 있나요? 걷는 자세와 앉는 습관까지 모두가 내 몸의 감각 상태를 보여주는 움직이는 관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뒷모습, 그 중에서도 엉덩이와 뒷구멍 주변 근육, 그리고 자세의 습관을 통해 그곳의 크기와 성향을 유추하는 아주 민감하고도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관상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영역?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기대해 주세요. 앞모습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을 말해준다면 뒷모습은 그 사람의 감각과 본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관상에서 뒷모습, 특히 엉덩이와 허리선의 곡선, 그리고 앉거나 걷는 자세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말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뒷모습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엉덩이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떨어지는 허리 라인의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연결돼 있다면 생식기의 구조가 유연하고 감각의 흐름이 막힘없이 잘 순환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런 몸을 가진 여성은 관계에서도 거부감이 적고 상대와의 리듬을 맞추는데 능숙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허리선과 엉덩이 사이가 딱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거나 급격하게 꺾이는 형태를 가진 여성은 몸의 긴장도가 높고 감각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그곳의 긴장감과도 연결되며 감각이 민감하되 정서적으로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뒷구멍, 즉 항문 주변의 근육 상태입니다. 관상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영역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위의 형태와 움직임을 통해 생식기의 구조와 감각을 간접적으로 짐작하는 기술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부위의 탄력, 조임, 그리고 자세 속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은 실제 성적인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항문 주변 근육이 단단하고 적당히 조여 있는 형태는 생식기 주변 근육 역시 탄탄하게 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자극에 잘 반응하고 감각이 살아있으며 관계 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가 늘어지거나 중심이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는 전체적인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의미로 감각이 둔해지거나 피로 누적이 많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평소에 앉는 자세에서도 이 부분의 상태가 은근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눌러 앉거나 다리를 자주 꼬는 습관이 있는 여성은 골반저 근육이 압박을 많이 받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곳의 탄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척추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분산시키며 앉는 자세는 이 부위의 혈류를 좋게 하고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또한 걸을 때 엉덩이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여성은 골반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감각도 풍부하다는 해석이 따릅니다. 이는 관계 시 움직임과 리듬 조절이 유연하다는 뜻으로도 이어집니다. 반면 걸을 때 엉덩이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앞으로 쏠리는 자세는 하체 감각이 굳어 있거나 몸을 억제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주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엉덩이의 중심선, 즉 엉덩이 좌우의 대칭성입니다. 관상에서는 몸의 좌우 균형이 감정의 균형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엉덩이의 높이가 다르거나 좌우 근육의 발달이 비대칭일 경우 성적인 감각도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불균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항문과 생식기 사이, 이른바 회음부라고 불리는 부위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변의 긴장도와 살집으로 상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잘 조여 있고 적당한 볼륨이 있다면 생식기의 감각도 살아있고 내부 장기의 기능도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너무 말라 있거나 탄력이 부족한 경우는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생식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뒷모습은 단순히 시각적 매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보는 눈이 조금 더 훈련된다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본능과 감각, 건강 상태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관상은 바로 그런 시선을 길러주는 지혜이기도 하죠. 지금 거울이 있다면
이번엔 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뒷모습은 내 앞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엉덩이의 높이, 곡선, 중심선,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내 감각과 감정, 관계에서의 리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관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주제는 목소리의 높낮이, 말투, 그리고 긴장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그 안에 그곳의 감각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실용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점점 더 미세하고 더 깊은 관찰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해도 목소리는 진실을 말한다고들 하죠. 특히 여성의 목소리에는 감정뿐 아니라 몸의 감각,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곳의 민감도까지 은근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상에서는 눈, 코, 입처럼 보이는 형태뿐 아니라 소리의 기운, 즉 목소리의 높이와 말투, 말하는 방식까지 중요한 해석 요소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는 호흡과 근육, 그리고 긴장의 조합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이 목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먼저 목소리의 기본 톤, 그러니까 높고 얇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은 대체로 생식기의 감각이 예민하거나 긴장도가 높고 내면의 불안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심리와 연결되며 관계에서도 자극에 민감하고 리듬에 따라 감정 기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특히 약간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듯한 말투를 가진 여성은 생식기의 감각이 풍부하고 전체적인 몸의 에너지가 아래로 잘 흐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보통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말끝에 여운을 남기며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곧 감각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관상가들이 상담할 때 유심히 듣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발음할 때 입술과 턱의 움직임입니다. 말을 할 때 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입술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생식기 주변 근육도 유연하고 감각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할 때 턱을 꼭 다물거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긴장이 많고 몸의 아래쪽 감각도 억제되어 있을 수 있죠. 또 중요한 건 말의 속도와 리듬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불안감이 많거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적인 상황에서도 감각을 빨리 소비하거나 자극을 충분히 느끼기 전에 감정을 억누르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고 끊기는 말투는 감정 표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감각보다 생각이 앞서는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상적인 말투는 무엇일까요? 관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감각형 말투는 적당한 속도, 부드러운 호흡, 감정이 실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의 울림이 깊고 말에 감정의 결이 섞여 있으며 듣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말투는 몸의 에너지가 고루 순환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여성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여유롭고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과 감각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웃을 때 소리가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는 그 사람의 긴장도와 자율감, 그리고 성적 개방성까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억지로 웃거나 입만 웃고 목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 웃음은 내면의 억압이 강하다는 표시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웃음은 생식기 감각까지 열려 있다는 해석에 따르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관상가들은 꼭 한번 웃게 해봅니다.
그 웃음에 진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문장 끝을 똑부러지게 잘라 말하는 여성은 감각보다 생각 중심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 문장 끝을 흐리거나 말 끝을 살짝 올리며 마무리하는 여성은 감각 중심, 즉, 느낌과 흐름에 민감한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목소리는 얼굴보다 더 진솔한 감각의 거울입니다. 아무리 표정이 단정하고 행동이 얌전해 보여도 목소리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진 리듬, 긴장, 감정, 그리고 감각의 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에서는 말 한마디에 진짜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결코 허튼 말이 아닌 것이죠. 지금 내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말을 빠르게 하나요? 느리게 하나요? 말할 때 숨이 섞이나요? 아니면 짧고 얇은 소리가 나오나요? 웃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말끝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목소리 안에 내 몸과 감정의 힌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주제는 얼굴과 몸의 전체 조화, 즉 관상의 최종 통합 해석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입, 눈, 귀, 골반, 목소리까지 이 모든 신호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적 에너지와 스타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동안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완성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굴과 몸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감각과 에너지의 흐름을 관상학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입술의 두께, 인중의 깊이, 귀의 곡선, 골반의 탄력, 목소리의 리듬까지 각각의 요소는 단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한 사람의 기질과 감각을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전체 얼굴과 몸의 구조가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관상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해석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과 체형 전체를 타고 흐르는 기운의 방향성과 강도를 통해 그 사람의 타고난 성적 기질, 감정의 안정감, 감각의 개방성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얼굴의 상중하 비율을 살펴보죠. 상부 이마, 중부는 코, 볼, 하부 입, 턱과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고 하관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면 이는 신체 에너지 중에서도 생식기 쪽 에너지가 강하게 살아있고 감각 또한 풍부하다는 표시입니다. 반면 이마는 넓은데 입과 턱이 좁고 약하다면 이성적이긴 하지만 감각적으로는 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입술, 인중, 턱선은 그 사람의 성적인 표현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세 부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곡선을 이루고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계에서의 리듬과 조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턱이 너무 각지고 입술이 메말라 있으며 인중이 희미한 경우는 감각보다는 통제와 방어가 앞서는 스타일일 수 있죠. 귀와 눈의 조화도 중요한 해석 포인트입니다. 귀는 본능과 기질, 눈은 감정과 의식의 흐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눈빛이 또렷하고 귀가 부드럽게 휘어져 있는 여성은 이성과 감성이 균형 잡힌 감각형 지성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세련되게 다룰 줄 아는 유형이죠. 목소리와 말투 역시 이 조화를 확인하는데 빠질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음성은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말투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상대와의 교감을 의식하는 말 방식이라면 몸과 마음의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체형과 자세, 특히 상체와 하체의 균형 역시 중요합니다. 상체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고 하체는 말라 있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면 성적인 에너지가 위로만 몰려 있고 아래쪽 감각은 억제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체가 적당히 무게감 있고 중심이 아래로 안정적으로 흐르는 체형은 감각의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얼굴과 체형을 따로 보지 않고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은 물론이고 현재의 에너지 상태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관상은 단순히 태어난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방식, 감정의 흐름, 몸의 상태가 얼굴과 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도구인 셈이죠. 중요한 건 이 해석이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얼굴과 몸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원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곡선, 긴장, 색깔, 움직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눈빛은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체의 안정감, 목소리의 여운, 걷는 리듬까지 모두가 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과 몸이 함께 떠오르셨다면 아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 분석이 아니라 감각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각과 자신감을 잃기 쉬운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얼굴과 몸에 숨겨진 수많은 단서들을 통해 그곳의 구조, 감각, 그리고 성적 기질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평소라면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만 묻어두었던 궁금증을 건드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몸, 그것은 절대로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일부이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곡선 하나, 입꼬리의 방향, 걸음걸이의 리듬, all of it is me.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각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진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내 몸과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아주 간단한 실천들을 통해 잊고 지냈던 나만의 감각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거울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순히 화장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얼굴과 몸을 찬찬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입술의 곡선, 인중의 길이, 귓불의 촉감, 목소리의 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말해줍니다. 스스로를 관찰하는 이 시간이 곧 감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앉는 자세와 걷는 방식에 집중해 보세요. 허리를 세우고 골반을 바르게 정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덩이에 가볍게 힘을 주고 걸을 때는 내 발바닥과 바닥의 만남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감각 하나하나가 그곳의 에너지를 깨워줍니다. 셋째,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무심코 쓰는 말투, 말의 속도, 숨소리의 리듬 속에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놀라실 겁니다. 목소리는 내면을 비추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얼굴도, 그 어떤 몸도, 그 어떤 감각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각자 다를 뿐이고 그 다름 속에 각자의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화하고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각을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해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감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매끈한 피부가 아니어도 괜찮고 탄력 있는 골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관상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조금은 낯설고 민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설명이나 평가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상 다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을 깨우는 삶, 나를 이해하는 시선, 그리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